우리 그 여론조사 얘기를 좀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오전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진짜 많이 술렁이더라고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국민들이 여당이 정권을 연장해야 된다라고 답한 것이 지금 48.6%, 야당이 정권 교체해야 된다라는 게 46.2%. 그래서 어쨌든 국민의힘에는 좋은 시그널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과표집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시는데요. 안 그래도 오늘 여론조사를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네. 찾아봤는데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저희 그 리얼미터 조사 결과 중에서 정권 교체냐 연장이냐에 대한 내용이 있었죠. 그 내용은 한번 띄워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구속 전 체포까지의 진행 상황을 함축한 내용이라고 보시는 것이 좀 합리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가 얘기한 내용에 의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을 때에 사람들은 구속까지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구속에 대한 상황은 이미 반영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1,003분께서 조사에 응해 주셨고 1,004명. 1,004명입니까? 전 1,003명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조사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수가 360명, 중도가 374명, 진보가 208명, 잘 모름이 이제 61명, 2명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보수가 360이고 진보가 208명이기 때문에 우선은 보수가 가표집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정광훈 목사를 위시한 그 자유통일당 관련된 극우고 그쪽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독려를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전화 적극적으로 받고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도 하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여당이 이겨야 되냐 야당으로 이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냐 이제 이건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이재명 대표의 문제가 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당을 지지해 주시고 여당이 돼야 된다. 여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없는 국민의힘을 전제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있는 이재명이 있는 민주당과 윤석열 대통령이 없는 국민의힘이 만약에 맞닥뜨렸을 때는 차라리 국민의힘이 낫다. 지금 댓글에도 많이 나오는 게 지금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라는 의견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민주당은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또 유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간 관계상 시간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본선에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대통령 안 되면은 죽는다는 걸 알고 꾸역꾸역 나올 거라는 얘기도 많아요. 무조건 나올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관련돼서는 선택지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누군지 퀘스천 마크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게 고정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명과 그냥 국민의힘인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와 이재명이 아니라 국민의힘과 이재명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냐 없냐 이게 갈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지점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거론되는 분들 한 분씩 제가 드려볼게요. 그분이 된다 안 된다 한번 의견을 주시면 김문수, 김문수 장관이 지금 뭐 1위로 나오는 데도 있더라고요. 김문수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여권 지지율 1위인데 아무도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원래 정치의 불문율 같은 게 1등 후보는 물어 뜯어야 적성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김문수 지금 현 노동부 장관에 대해서 비판이나 비난하는 정치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노관심? 안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계엄 정국 이후에 김문수 장관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서영구 의원이 이제 뭐 국무위원들 일어나서 사과라고 했는데 김문수 장관은 그냥 가만히 계셨던 거. 앉아 있었던 거. 그거 하나 말고는 하신 게 없습니다. 그냥 떠오르는 이유는 정광훈 그 목사와의 특수관계. 그거 하나 말고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아는 거죠.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철새 같은 느낌인 거다. 무관심에서 여러분 터지셨네요. 무관심. 관심이 없죠. 자, 그러면 그 다음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은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개별 정치인을 함부로 얘기하다 보면 누군가 최종 후보가 됐을 때 저에게 보복을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홍준표 시장님 같은 제가 너무 경우에는 배려가 없었네요. 네. 경솔을 하시지 않습니까? 홍준표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국민 민심과 국민 인식에 반발짝 앞서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큰 정치인은 그 반발짝을 앞서 나가야 되는데 홍 시장님은 항상 4발 5발짝 앞서 나가시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구성원은 입으로 내뱉지는 못하지만은 그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사실 알지만 말을 하지는 못합니다. 아유, 송영훈 변호사님이 명언을 날리셨죠. 어떤? 상중에는 상속을 논하지 않는다. 하면 안 되죠. 네, 근데 그 꼴이에요, 사실. 근데 상속에 관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죠. 네. 이거는 내 거다라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네. 본인이 출마 의지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과연 대구 시민들이 좋아하실까? 네, 보수의 심장이고 본산이라고 하는 대구 시민들이 대구시장 4년 동안 잘하라고 뽑아놨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대구시장은 그냥 제가 지나가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원두막 같은 곳입니다. 저는 이제 서울로 가겠습니다. 이거기 때문에 시기가 더 빨라졌습니다. 너무 앞서 나가신다. 너무 앞서 나가신다. 네. 근데 앞서 나가도 어쨌든 승산이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승산이 왜 없을까에 대해서는 앞서 나가기 때문에 승산이 없었다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직전 대선 경선 캠프에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 이제 막바지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시장이 이제 2강 구도였었는데요. 여론은 홍준표 당시 후보가 앞섰던 거는 사실인데 사실 큰 선거일수록 그 당협위원장 그런 조직표가 중요한데 253명의 당협위원장 중에 여론조사 1등인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 당협위원장이 5명이 채 안 됩니다. 홍준표 당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치를 20년 넘게 해오셨고 당대표를 2차례나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비롯한 당협위원장들이 왜 5명도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냐? 그럼 그분의 정치 인생 20년이 나오는 거죠. 그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그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서수원님, 홍준표 시장 욕심이 과합니다. 흘러간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뭐 이런 글도 주셨고, 지금 힘찬님은 대구 시민으로서 비호감입니다. 뭐 이런 글도 주셨습니다. 뭐 어쨌든 저희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읽어드리고, 또 어쨌든 조기 대선은 지금은 뭐 현실적인 얘기이니까 우리 국민의힘의 좋은 후보를 내기 위해서 여러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째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에 대한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얘기는 저도 이제 여기에 이제 여의도 있으니까 네. 이런저런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네. 저는 이제 2가지 소식을 들었어요. 네. 근데 뭐 출처를 밝히긴 좀 어렵지만 어쨌든 첫 번째, 오세훈 시장이 대권에 이제 후보로 이제 나오고 나경원 의원을 서울시장으로 밀어서 러닝메이트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사실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2번째는 지금 어쨌든 보수 대통합이 있지 않으면 보수 진영에서 단일화하고 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 인물로는 오세훈 시장이 그래도 가장 여기저기 적도 없고 괜찮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네네. 네, 이 2가지의 그 제가 들은 얘기를 좀 전하면서 오세훈 시장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대표님의 관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다만 지금 탄핵 심판의 결과를 봤었을 때는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방선거 때까지는 그냥 대행 체제로 갈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경원 그 의원께서는 지방선거에는 이제 서울시장으로 나오고 싶어 하시겠죠.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하지만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인은 큰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민심, 인식보다는 반발자국 앞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다만 오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제가 오 시장님을 개인적으로 되게 존경하고 몇 차례 만나보기도 했고 또 서울시에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이렇게 서울시를 사랑하고 서울시에 대해서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 다 아셔서 깜짝깜짝 놀랐었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본론으로 돌아와서 네. 반발자국 앞서 나가야 하는데 홍준표 시장과는 다르게 오세훈 시장님은 항상 느리세요. 거기 또 느리세요? 느리세요.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뭐 계엄 관련돼서도 메시지가 느리시고 약간 간을 보는구나 그러면. 뭐 간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냥 이거는 뭐 사견이기 때문에 느리세요. 느리세요. 네, 느리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대표님 말씀처럼 아우를 수 있는 좋은 훌륭한 인품과 그거에 대한 이미지도 가지고 계시고 그런 네. 정치를 해오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이 됩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메시지를 보더라도 네. 사실 폭동 관련돼서는 서울시장이시지 않습니까? 서울시에 있는 공덕 쪽에 있는 서울 그 서부 지방법원이 어떻게 보면 습격을 당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서울시장으로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 시민들의 안전과 그다음에 서울시의 소재는 행정기관이지 않습니까? 사법기관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경찰분들께서도 다들 서울시 경찰청 소속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쨌든 그분들께서도 서울 시민이라는 건데 그런 분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다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시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입장을 내셨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내셨냐? 네. 결국 그 폭동을 하는 분들에 대한 지지가 지금 아쉽기 때문에 그거를 바라보고 이도저도 아닌 메시지를 내셨어요. 아, 싼 건하고 비슷한데요, 이거는. 그다음에 그러다가 낸 게 이재명도 구속 수사하자 이걸 또 내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상한 쪽으로 물타기를 해요. 그러니까 식혜 마시다가 갑자기 수정과 타령하는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과연 지금 일반 대중들이 이게 만약에 대선이나 경선 국면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렇죠. 캠프에서 그런 것들을 다 꺼내 들고서 왜 이러셨냐 저러셨냐 할 텐데 하실 얘기가 없어요. 그때는 뭐 이랬다 저랬다 입장은 내겠지만 네. 사실 큰 정치인 그리고 대통령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은 차라리 한쪽에 서가지고 극우를 옹호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색깔은 선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특히 서울시 내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네. 좀 더 명확하고 강하게 메시지를 내서 본인이 서울시에 대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서 본인이 지도자다 이런 거에 대한 메시지를 좀 명확하게 내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 그리고 항상 느린 지점이 있다. 네. 그런 거에 대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분은 좀 빠르고, 근데 네. 빠른 게 3-4걸음 빠르고, 네. 한 분은 요분은 한 걸음 정도 빠른가요? 두세 걸음 느리시죠. 두세 걸음 느린가요? 네. 두세 걸음 느리시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완전 공감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계시고, 뭐 명태균 리스트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이 부분은 뭐 조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맞습니다. 네, 조사 이후에 이제 언급이 될 내용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설득됐대요. 설득된다. 또 어떤 분은 김준호 예리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네.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전 대표도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죠. 네, 어떠한지 궁금하진 않지만 왜 궁금하지 않냐면 김준호 전 대변인이 가장 뭐 명확하게 의견을 주실 분인 것 같아요. 네,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견을 전제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정치인분들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낳은 어떻게 보면 아주 큰 정치적 자산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거는 다 차지해두고 이제 다가오는 대선과 그 대선 경선에 대해서 이제 지금 현 상황을 이제 짚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전혀 뭐 다른 의도는 없고요. 우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주 이 자리에서 드렸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대선은 계엄 대선이 될 텐데 민주당은 오로지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는 행동을 봤었을 때는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은 대통령 후보도 추대받기를 원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도 추대받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를 요식행위로 치르고 싶어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요 지점 너무 맞네요. 네, 맞아요. 얼렁뚱땅 대고 네. 그 다음에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너네가 나 찍었잖아. 이제 이걸로 갈 것 소름 같은데. 끼쳤어요. 네. 그 계엄 대선으로 나아갈 때 국민의힘 정치인들 중에서 그 계엄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 대표밖에 없습니다. 인정.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리고 지금 쫓겨났지만
지금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정광훈 목사를 위시한 그 세력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를 뭐 좌판이 뭐니라고 하는데 저는 그 지점이 오히려 한동훈 대표에게 더 큰 소구력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유행어처럼 됐지만 제정신인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할 역할을 다 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쫓겨나 있는 것은 올바른 일을 했기 때문에 네. 올바르지 않은 이상한 사람들에 의해서 축출당한 거지 제정신인 사람을 찾는 지점이 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지금 지지율이 많이 오르시긴 하셨지만 탄핵이 인용되고 그리고 지금 오늘 뭐 경호처에서 여러 가지 뭐 경찰에서 수사 결과 같은 게 지금 조사한 게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자극적인 기사는 쏟아질 거예요. 네, 국민들이 아마 그거에 대해서 충격을 받으실 거고 당원들도 충격을 많이 받으실 텐데 계엄을 앞장서서 막은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관해서 목소리를 낸 게 누구냐? 지금 그리고 대선이 60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경선 20일, 본선 4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거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처해진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나섰던 사람이 누구냐. 그다음에 오늘 나와 있던 리얼미터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도 네. 49.8%가 모였던 거는 이재명과 대적해가지고 이재명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지금 현재 대통령과도 전혀 관계없이 절연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네. 만약에 대통령께서 무난하게 계시고 대표가 무난하게 있었으면 저는 오히려 더 힘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뭐 모두가 아시다시피 네.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검사로서 함께 일했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우리가 알다시피 작년 한 해 동안 일어났던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봤었을 때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일관되게 한동훈 대표를 쫓아내려고 했고 한동훈 대표는 일관되게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실에 전달하려고 했고 네. 그걸로 끝없이 문제가 생겼던 게 사실이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 실현과 역경을 맞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뭐 쫓겨나는 걸로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네. 저는 이게 한동훈 대표에게 앞으로 대선이 됐든 그 더 큰 정치를 할 때에도 아주 소중한 정치적 자산이 될 거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에게도 정치적인 신념과 본인이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대한민국 민심은 이렇구나.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구나.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이런 식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구나. 또 이렇게 고쳐야 되는구나. 개조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지금 뭐 극우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절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 뭐 대표한테 쉰다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쉬는 게 어디 뭐 시골이나 아니면 무인도 가서 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면밀히 지켜보고 있을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시 돌아왔었을 때 대선 국면으로 돌아왔었을 때는 아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좀 더 중도 지향적이고 본인이 뭐 정책적으로나 여러 가지 준비했던 것들 그것들을 이제 뭐 당원과 국민들에게 잘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지금 뭐 공감하시는 의견들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유일한 희망입니다. 뭐 화이팅입니다. 이런 글도 주셨고 또 주관적인 의견이 아니라 이것이 객관적 사실이래요. 이런 글을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예, 그리고 김준호님이 미는 신조어 제정신으로 살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한동훈 짝짝짝. 뭐 한 단계 업그레이드 기대합니다. 이런 글도 주셨는데 어쨌든 그 굉장히 공감 가는 말씀이었던 지점은 뭐 계엄에서 그냥 그 선긋기 딱 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진짜 한동훈 대표밖에 없다라는 건 진짜 공감하는 사실이고 그리고 대선 국면 들어가면 진짜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누구가 이렇고 저렇고 이게 아니라 정말 이길 수 있는 후보 제대로 밀어줘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이 똑소리가 납니다. 응원합니다. 뭐 이런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벌써 55분이에요. 1시간을 엄청 시간 빠르죠. 네, 달려왔는데 여러분들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의 메시지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원님께서 2030 젊은 사람들의 미래 누가 책임집니까? 네. 우리 김준호 전 대변인께서 책임을 좀 지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젊은 세대로의 세대 교체 최전방 선수 우리 김준호 전 대변인 있습니다, 여러분. 네. 네, 사필규정님께서 뉴스엔진 꼬리 잡읍시다 뭐 이런 글 주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꼬리 잡음
꼬리 잡읍시다. 네,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리고 캣K님께서 김준호 화이팅입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골빈인가요? GOBI. 고블린. 아, 고블린인가요? 제가 영문이 여기서 잘 안 보여서, 네. 응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슬픈 사슴님, 한동훈님과 함께해요. 유스엔진 화이팅. 네, 사필기자님께서 의견 주셨고요. 또 루시님께서는 젊은 쭉정이를 보내버리고 젊은 쭉정이를 보내버리고 젊은 알곡 정치인 힘냅시다. 응원합니다. 젊은 쭉정이가 누군지, 네, 젊은 알곡은 누군지 조금 더 정확하게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고요. 유리구두짱님께서 뉴스엔진 화이팅 이거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김준호 전 대변인님 오시면 여러분들 늘 좋아하시더라고요. 끝으로 인사 한 말씀 해주시면 제가 방송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뉴스엔진 식구 여러분들 너무 큰 응원과 사랑을 주셔서. 아니 오늘 사실은 1시간 혼자 나오신 게 또 처음이라 가지고. 네. 근데 종종 1시간 혼자 나오셔야겠는데요. 아니요. 네? 너무 좋아하시고 말씀 걱정을 너무 많이 잘하시는데. 했는데 응원의 댓글 덕분에 제가 너무 편하게 얘기를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열심히 준비해서 더 좋은 방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 우리 김혜승 대표님 덕분입니다. 제가요? 제가 뭘 했죠? 저는 뭐 아무것도 한 게 없고요,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김준호 전 대변인님은 언제나 네, 똑소리 나고 준비되어 있는 정치인이다. 네. 정말 멋진 정치인 되시길 네, 기대한다. 뭐 희망한다. 이런 분들도 많이 의견 주고 계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월요일 방송 정리를 하고요. 내일 방송 안내 살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화요일입니다. 내일은 제가 10시에 첫 방송 할게요. 10시에 뉴스길라잡이 함께 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또 12시 30분에는 윤희석 전 대변인 함께 합니다. 그 윤희석 전 대변인의 그 프로그램 이름이 정해졌어요. 정치는 상식이다. 요것도 약간 제정신하고 맞는 결이 맞아요. 왜냐면 저희가 정치는 상식이다 줄여서 정상이거든요. 정상. 그렇죠. 네, 제정신 정상. 요게 바로 유스엔진과 지금 함께 하시는 패널 여러분들의 네, 지금 좋은 스탠스다. 네, 말씀 한번 드립니다. 12시 30분에 네, 윤희석 전 대변인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2시에는 김영주 전 의원이 진행하는 네, 스킨 인 더 게임 공짜는 없다 시간인데 내일은 김영주 전 의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들어옵니다. 네, 제가 2시에 김영주 전 의원님의 자리를 잠깐 네, 들어와서 진행할 테니까요. 2시에도 함께 해주시고요. 또 4시에는 정정당당 김종혁 네,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함께하는 시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10시, 12시 30분, 2시, 4시까지 4번의 방송 제가 모두 여러분 만나 뵐 테니까요. 내일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돌직구님, 시간이 지나면 결국 국민이 맞더라 라는 한 대표 말이 딱 떨어지네요. 요런 글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방송 정리하고요. 아직도 좋아요 안 누르고 오신 분 계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적어주시고요. 또 알림 설정하셔서 지각하지 마시고요. 또 구독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